혹시 잘 들리고 잘 들리시나요? 네,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. 아, 제가 지금 몇 명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돼서요. 혹시, 잠시만요. 몇 명 다 들어왔나요, 혹시? 네, 그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시 그 리캡을 잠깐 해볼게요. 지금 다들 어떤 내용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. 잘 들리시나요? 네, 잘 들립니다. 네네네. 지금 저희가 이제, 어, 스탬프 인풋이 A, B 이렇게 는이 있는데요. 이제 저희 보면은 이제 이게 각각이 토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1, 2, 3 차원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모듈러 에디션을 하는데 지금 모드 A 플러스 B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1, 2, 3을 해서 나머지가 얼마 나오냐 하는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1 하면은 나머지가 5가 되겠죠? 그래가지고 지금 A의 인풋은 예를 들어 A가 1이면은 여기 1이고 나머지가 0이 이제 원합 벡터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네, 여기 뭐네 번째 차원이 1이고 나머지가 이제 원합 벡터인 그런 차원이고요. 얘는 이제 따로 인베딩이 따로 있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 처음에 인베딩을 들어가게 되면요. 이제 얘랑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. 얘가 1, 2, 3 차원이고 얘가 이제 128 차원인 인베딩 차원인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DFT를 해보니까 네, 여기 방향으로 이제 코사인 얼마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다 줘지네 이거 씨. 네, 이제 A가 이렇게 1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만약에 네, 이쪽으로 DFT 했더니 여기가 이제 코사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이쪽 방향 코사인 뭐 주파수가 있으면은 주파수 W 1 코사인 W 2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코사인이 있고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뭐 A, B, C 이렇게 돼가지고 A 곱하기 코사인 뭐 주파수 곱하기 1 플러스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 특정 주파수에 있는 주파수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인베딩을 그렇게 해서 네, 여기 W 인베딩을 보니까 이제 어, 그 놀랍게도 이렇게 네, 이 과정에서 얘가 이제 코사인으로 코딩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. 그래가지고 이 인베딩들이 이제 어텐션과 뭐 MLP를 통과하면서 이 주기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특히나 다른 코사인 네, 주파수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딱 5개의 키 주파수만 뭐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한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어텐션의 역할과 뭐 MLP의 역할을 아까 그 설명을 해줬는데요. 그래서 어떻게 어텐션과 MLP 액티베이션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그 MLP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그 코사인 같은 거에 특정 그 개수가 이제 코딩이 되고 그 다음에 네, 이게 이제 로직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뭐 코사인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계산하게 된다. 자,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요. MLP 부분을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MLP가 그래서 코사인 사인을 코딩하는 게 맞냐라는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.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이제 그 렐루에서 요 렐루를 거친 이 액티베이션 값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디그리 2 폴리노미얼의 코사인, 뭐 사인 같은 거의 개수로 이제 바꿔치기를 했더니 로스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. 보통 이렇게 막 그 딥러닝 모델을 외부에서 인터벤션 하게 되면은 로스가 굉장히 증가하거나 막 완전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게 아니라는 거가 이 그 모델이 실제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학습을 한 게 맞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. 더구나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각각의 네, 지금 누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네, 아무튼 각각의 이제 네,
각각의 이제 그 뉴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이제 그 코레스폰딩한 이제 그 해당되는 폴리노미얼을 오히려 아예 바꿔치기를 했을 때는 그 로스가 70%가 이제 늘은 걸 알 수 있습니다. 즉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하던 게 그 각각의 뉴런을 이제 그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대응을 시켰다는 게 맞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. 네, 다음으로 넘어갔어요. 네, 로짓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로짓이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. 어, 네. 네, 로짓이 지금 아까 이전 슬라이드로 가면은 코스 그 C에다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 보시는데요. 얘는 지금 스칼라입니다.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. 이 로짓이 113 차원인데요. 113 차원마다 얘가 코사인 키 프리퀀시 1 그다음에 코사인 2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. 각각의 뉴런이 코딩하는 게 이제 코사인 뭐 키 프리퀀시들에다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코딩한다는 거를 이제 앞에서 보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C가 1일 때, C가 1일 때 값이 돼가지고 A 플러스 B는 C일 때 아마 이쪽 부분이 가장 그 크게 되겠죠. 각 로봇이 가장 크게 되겠죠. 이게 키 프리퀀시가 하니까 이 키 프리퀀시 같은 경우 12, 13, 뭐 즉 113의 개수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. 이 키 프리퀀시에서 전부 이 값을 만족시키는 거는 이 모듈라 연산밖에 없다고 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로짓이 마지막에 이제 모듈라 에디션의 결과를 코딩하는 걸로 이제 파라미터가 갖춰져 있는데요.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로짓에서 그 키 프리퀀시를 한번 제거해 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그 키 프리퀀시 5개의 키 프리퀀시를 제거했을 때 엄청난 로스의 증가가 있었고 그리고 키 프리퀀시가 아닌 그 성분들을 없앴을 때는 오히려 그 퍼포먼스가 이제 77%나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로스가 77%나 감소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즉 진짜로 이제 로짓이 그 메커니즘적으로 이런 그 코사인 그 삼각함수적인 이제 모듈라 에디션을 코딩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이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MLP를 매핑시키는 WL에 대해서도 이제 어블레이션을 했는데요. 네, 네, 그 MLP 액티베이션을 아까 UT 뭐 VT 여기는 사인 개수들 여기는 코사인 개수들의 MLP 곱한 게 이제 로짓이 됐었는데요. 네, 이 부분을 이제 프로젝션으로 생각해서요. MLP를 이 부분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그 키 액티베이션만에만 이제 프로젝션을 했을 때 로스가 50%나 준다고 합니다. 즉 이제 이 UT랑 VT가 하는 게 바로 이제 키 프리퀀시에 맞는 영역으로 그 각각의 이제 토큰 벡터들을 그 프로젝션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 UT와 이제 VT의 널 스페이스로 MLP를 프로젝션 하면은 이제 유니폼보다 즉 랜덤 노이즈 때보다 월스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합니다. 즉 이제 실제로도 그 WL이 하던 게 그 UT를 통해서 이 코사인 사인 벡터에 대한 이제 그 개수를 구하기 위한 프로젝션을 하는 게 맞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. 네, 이제 헤드에 대해서 아까 그 실험이 돼 있었는데요. 그래가지고 헤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, 이제 A, B, C 이제 는이 있을 때 여기로 가는 이제 어텐션은 이 인베딩이 고정이기 때문에 항상 A에 대한 함수 있습니다. 그래서 A만 알면은 이제 룩업 테이블이랑 다름이 없다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헤드에 이제 그 요 토큰에서 A 토큰으로 가는 헤드는 이제 룩업 테이블이랑 다름이 없는데 이 룩업 테이블이 A와 B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프리퀀시를 가진다는 것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헤드가 총 4개 있는데요. 각각의 헤드가 하는 역할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제 딱 하나의 싱글 프리퀀시만 이제 그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
각각의 헤드가 그 해당하는 싱글 프리퀀시를 이제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싱글 프리퀀시가 지금 두 개, 네, 총 4개 있는데요. 이 4개의 프리퀀시가 아까 그 5개의 키 프리퀀시 중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헤드에 곱해지는 이제 그 오비 서큐트라고 하는데요. 이제 토큰이 어, 네. 아, 네, 그래서 이 오비 서큐트에 해당하는 그 벡터도 분해를 해봤더니 헤드에 곱해지는 애들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.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그 푸리에 디스컴포넌트를 이제 분해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헤드 0과 그리고 2에서는 싱글 프리퀀시를 추출하는 행렬인 걸 볼 수 있고요. 1과 3에서는 5개의 키 프리퀀시 모두를 추출하는 행렬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즉 이걸로 통해서 이제 오브 서큐시 하는 역할을 이제 0번째 헤드와 2번째 헤드가 이제 그 싱글 프리퀀시를 이제 추출하고 그리고 1, 3 헤드가 이제 그 5개의 그 프리퀀시를 모두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네,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버피팅 빨리 되는 것처럼 보여서 학습이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로스는 실제로 얘가 범주화를 해내는지는 이제 보일 수 없습니다. 즉 그로킹이란 걸 하기에는 이제 보여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로킹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한 새로운 로스를 이제 제안했는데요. 그게 이제 레스트레이티드 로스와 이제 익스클루드 로스입니다. 그래서 이 새로운 프로그레시브 미저를 통해서 이제 세 개의 그 트레이닝 페이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즉 이제 메모라이제이션과 이제 서큐트 포메이션 그리고 클린업에 이 세 개의 그 페이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메모라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외우는 거고요. 외워가지고 그 트레이닝 로스가 빠르게 감소하는 시점입니다. 서큐트 포메이션은 이제 그런 그 처음에 외우는 걸 지나서 이제 점점 범주화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게 되고요. 클린업 단계에서는 이제 그 웨이트 디케이로 그런 쓸모 없었던 정보들을 그 다 없애는 과정을 네, 지나게 됩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레스트릭트 로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레스트릭티드 로스는 이제 그탑 크리키 탑 그 20개 네, 탑 20개의 키 프리퀀시만 남기고 네, 로짓에서 이제 코사인의 탑 20 프리퀀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0으로 만드는 로스입니다. 그래가지고 만약에 얘가 그 일반화를 잘 했다면은 그 5개의 키 프리퀀시만 쓸 테니까 이제 이 레스트릭트 로스가 낮아질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실제로 트레이닝 페이지 중에 언제 이제 낮아지게 되냐를 봤을 때는 놀랍게도 이제 그 메모라이제이션 페이지와 서큐 포메이션 페이지에서는 이 레스트릭트 로스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. 즉 그 서큐 포메이션에서 이제 슬슬 그 키 페이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. 그런데 이제 이제 키 페이지도 많이 쓰기 시작하지만 다른 그 다른 프리퀀시도 여전히 많이 로짓을 판별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레스트릭트 로스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클리너 페이지에서 이제 레스트릭트 로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. 즉 이제 서큐 포메이션을 할 때 키 프리퀀시를 쓰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범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.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통해서 그 쓸모없는 프리퀀시를 이제 줄이기 시작할 때만 이제 범주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, 어, 네, 그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로를 형성하는 것으로는 이제 범주화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 그 나머지 쓸모없는 이제 정보들을 없앨 때 이제 그로킹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트레인 로스는 계속 낮은 상태지만 그 테스트 로스는 서큐 포메이션 기간에는 아직 감소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클린업 페이지에 이르러서 레스토링 로스가 이제 감소할 때 그 테스트 로스도 같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즉, 클린업 페이지에서 클린업 페이지가 와야지 이제 그로킹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반대로 익스클루디드 로스는
아까 나오는 정반대로 이제 키 프리퀀시만 지우고 나머지를 유지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. 그 관찰 결과를 보면은 메모라이징 할 때는 이제 익스클루드 로스가 줄어들다가 클린업 페이지에 다시 이제 서킷 포메이션 할 때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클린업 페이지 때 이제 다시 고정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즉, 어, 메모라이제이션이 끝날 때까지는 쓸모없는 이제 키 프리퀀시가 아닌 주파수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서킷 포메이션을 하면서 점점 이제 키 프리퀀시를 중요하게 사용하다가 이제 클린업 페이지에서 이제 짜잘한 주파수들은 아무 영향이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서킷 포메이션 기간에 이 모델이 범주화를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또한 이제 익스클루드 로스와 레스트리 로스 이외에도 이제 DFT를 했을 때 코사인 프리퀀시에 대한 개수들이 얼마나 서로 양극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. 즉, 이 지닉 코에피시언트가 클수록 이제 키 프리퀀시의 개수가 크고 짜잘한 프리퀀시에 대한 이제 개수가 작다는 뜻이니 범주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 페이지에 대해서 관찰해봤더니 메모라이제이션에서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서킷 포메이션을 하면서 점점 이제 진위 개수가 늘어나다가 이제 클린업 때 완벽히 이제 진위 개수가 완벽하게 늘어나면서 아마 이제 필요 없는 주파수들은 다 이제 0으로 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웨이트 스퀘어도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도 관찰하는데요. 네, 웨이트 스퀘어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범주화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 실험들 통해서 이제 웨이트 디케이가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 L1 웨이트로 바꿨을 때라든지 아니면 드롭아웃으로 체인지했을 때 이제 결과를 봤었는데요. 네, 드롭아웃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제너럴리티 이런 거 볼 수 없지만 웨이트 디케이가 없을 때랑 L1일 때는 이제 그로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즉, 범주화의 핵심은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통해서 쓸모없는 그런 주파수 정보를 없애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? 혹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질문 없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? 아, 이 마지막이구나, 참. 네,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? 저 1분 정도만 질문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실험은 더 안 했나? 이게 일단 다른 자릿수에 대해서랑요. 어, 그리고 어. 다른 모듈라 에디션 말고도 다른 이제 아리스메티컬 연산에서도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.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다만 이 익스클루디드 로스랑 레스트릭트 로스는 이제 모든 일반적인 뭐 LLM이라든지 이런 그런 태스크에는 쓸 수 없이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이제 로스이긴 합니다. 음. 다른 거에서도 다 저기 뭐냐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낸다는 거는 동일한가? 그냥 모듈러 에디션 같은 경우는 네, 모듈러한 영상 같은 건 다 코사인이었는데요. 음. 그냥 숫자 덧셈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히 실험을 안 봐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모듈러는 주기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네. 딴 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. 이미지 같은 거 사실 피처 벡터를 한번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었는데요. 의외로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같은 개념인 애들이 모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사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도 주파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액티베이션에서 이제 어, 액티베이션 공간에서는 이제 주파수를 안 쓰고 액티베이션 공간 자체는 개수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긴 합니다. 음. 왜냐면은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네, 원래 이런 파동 같은 거는 이제 주파수에서 스무스하게 잘 되지만 얘를 렐로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없애게 되면은 하이 프리퀀시가 갑자기 생기게 되잖아요.
그래가지고 이런 그 액티베이션 공간에서는 프로젝트 그런 이제 주파수 자체로 이제 코딩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코딩한다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